시간에 매트플러립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파이플런 모듈의 몇 가지 함수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단한 그래프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우선 순서는 피겨라고 하는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피겨에 서브 플롯을 추가를 하고 서브 플롯에서 그래프를 그린다. 이게 기본적인 순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래프의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보여주기라고 하는 메서드까지를 함수까지를 호출하시면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개의 과정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조금 줄일 수가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우선 1번과 2번까지를 한 줄로 줄일 수가 있어요. 다른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파이플런 모듈이 가지고 있는 다른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1번과 2번 단계를 한 줄로 줄일 수가 있고요. 나머지 3, 4, 5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함수, 똑같은 그런 그래프를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피겨 객체 생성과 그 다음에 서브 플롯을 추가하는 것까지를 한 줄로 끝낼 수가 있어요. 이때 사용하시는 함수는 plt.subplo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s가 붙어 있습니다. s가 붙어 있고요. 아규먼트가 nrows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여기는 정수값을 주시면 되고요. 기본값은 1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ncols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얘도 ncol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얘도 int 타입, 정수 타입으로 값을 주시면 되고요. 기본값이 1이라고 설정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포지셔널 방식이나 혹은 키워드 방식으로 어떻게 둘 다 전달 가능한 아규먼트들이고요. 그 다음에 별표가 나오죠. 별표가 나오는 거는 variable length이기 때문에 그 뒤쪽에 있는 아규먼트들은 반드시 그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하셔야 되는 아규먼트들이에요. 자, 뭐 그 많은 것들은 뭐 나중에 보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거. 서브 플롯의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이냐. 근데 기본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1, 1. 그러니까 한 개의 피겨 안에 서브 플롯 한 개를 만드는 게 기본값으로 되어져 있어요. 기본값으로. 자, 그리고 얘 리턴값. 리턴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화살표가 나오면 이게 리턴값이라는 뜻이에요. 리턴값은 튜플이에요. 튜플. 앞쪽에 있는 거는 피겨, 뒤쪽에 있는 거는 n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서브 플롯 이름이에요. 서브 플롯. 그래서 이 서브 플러츠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실 때는 리턴 값을요 2개를 써주셔야 돼요. 서브 플러츠 함수는 피겨 객체를 생성하고 그 피겨 객체에 서브 플롯을 추가하는 것까지를 한꺼번에 해주기 때문에 리턴 값이 피겨 객체와 서브 플롯 객체 2개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리턴 값을 저장할 때 한 변수도 2개를 선언을 한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서브 플러츠의 아규먼트들 중에서 옆에다가 그냥 써드릴게요. 서브 플러츠의 파라미터가 중요한 거 2개가 n rows. 근데 n rows와 그 다음에 n 컬스가 있는데 n 컬스의 기본값들이 다 있어요. 기본값은 1이에요. 파라미터 n rows와 n 컬스의 기본값은 1. 그래서 서브 플롯 만들 때 몇 개를 만들어 주는 게 기본이다. 한 개를 만들어 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엑시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한 줄이면
위쪽에서 어떻게 한 거? 피겨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서브 플롯 111에다가 서브 플롯을 추가해라. 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이렇게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똑같겠죠? 어, 3번에서 해서 두 번째 스텝이 두 번째 스텝이 뭐냐 하면 서브 플롯의 그래프를 그리자 이거잖아요. 여기서 두 개의 변수 중에서 서브 플롯 이름은 엑시스잖아요. 엑시스 점 똑같이 히스트 그릴까요? 히스트 그리고 x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tips 점 total bill 이렇게 할게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그려볼까요? 팁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팁을 한번 그려볼게요. 팁. 자,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그렸죠. 비슷한 모양의 막대 그래프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 모양은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이런 모양이고 여기서는 요런 모양이죠.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숫자도 좀 달라요. 여기는 50달러까지 있죠. 여기는 10달러까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용이 좀 다르죠. 네. 여기 X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것도 그 다음 단계는 옵션. 그래프 옵션들을 설정하시면 돼요. X좌표에 있는 것만 먼저 바꿀까요? axis, set, 그리고 X, 레이블 이렇게 하시면 되고 X축에 쓴 게 팁이에요. 팁. 그러니까 팁을 얼마를 줬느냐예요. 팁이 1달러부터 10달러까지 1달러부터 10달러까지 팁이 있어요. 그 다음에 Y축을 보시면 axis, set, label 이거는 count예요. count.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1달러에서 2달러 사이에 팁을 준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달러에서 3달러까지 사이에 2달러부터 3달러 사이까지의 팁을 준 사람들은 몇 명이냐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의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이거 실행을 안 했죠? 네. 아, Y가 빠졌군요. Y가. 여기 카운트. 네. 뭐 제목도 넣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프 보여주기. 그래프 보여주기가 뭐냐면 pft.show 실행해 보시면 네. 쓸데없는 그런 문자 출력되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조금 더 간단해졌죠. 아까보다 조금 더 간단해졌습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텍스트 셀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 개의 피겨 안에 피겨에 한 개의 그래프만 그릴 때 한 개의 서브 플롯만 있는 경우에는 파이플롯 모듈의 탑레벨 함수들만 이용하셔도 충분해요. 탑레벨 그래프 함수를 직접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탑레벨 그래프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모듈에서 정의된 함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듈에서 정의된 함수들 그런 것들을 탑레벨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 그냥 그 그래프의 종류들이 함수 이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프의 종류들이 함수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탑레벨 함수들을 이용하시면 탑레벨 그래프 함수를
사용하면 피겨 생성과 서브 플롯 추가하는 추가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위쪽에서 했었던 코드들을 볼게요. 위쪽에서 했었던 코드를 보시면 첫 번째로 한 게 어떤 함수를 호출했어요. 이거 탑레벨 함수예요. 그래프 함수는 아니지만 탑레벨 함수예요. PLT는 모듈 이름이죠. 파이썬 파일의 이름이에요.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파이썬 모듈 이름이고요. 그 모듈 안에 figure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함수를 호출하면 figure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해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 figure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했던 거예요. 이거는 figure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했던 거고 그 메서드를 호출하면 걔가 리턴해주는 타입은 axis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 좀 쉽게 얘기해서 그 서브플롯 객체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클래스 이름이에요, 사실은. axis라고 하는 타입의 클래스 객체가 리턴이 되는 거고 우리가 호출했던 함수는 그 axis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hist라고 하는 문서를 보고 싶으시면 hist의 문서를 보고 싶으시면요. 아까 우리 매트플러립 있었죠. 매트플러립 라이브러리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기에서 hist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걸까 하고서 검색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검색을 해보는데 자 보면 hist라고 하는 좀 확대를 시켜서 보여드릴게요. axis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hist 메서드도 있고 파이플럿 모듈에서 작성된 파이썬 펑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문서를 봐야 될까요? 여기에서의 hist는 axis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서를 보실 때 파이썬 메서드라고 되어져 있는 문서를 보셔야 돼요. axis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히스트 그래프다 이거예요. 히스토그램을 그려준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뭐 문서가 있어요. 문서가 있고 두 번째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방법도 서브플러츠라고 하는 함수가 figure와 axis를 리턴해줘요. figure와 서브플롯을 리턴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도 axis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탑레벨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plt 점 하면 his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함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호출하면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에러가 있는 거는 뭐냐면 파라미터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한번 넘겨볼까요? x라고 하는 아규먼트 반드시 넘겨야 된다 그랬죠. x 팁스 점 토탈 빌로 할게요. 다시 한번 토탈 빌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세요. 처음에 그렸던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졌죠. 그죠? 그죠? 얘에 대한 문서를 보고 싶으시면 앞에 얘가 뭐예요? PLT, 파이플럿 줄여서 쓴 거란 말이에요. 얘에 대한 문서를 보고 싶으시면 이 둘 중에 뭘 보셔야 돼요? 아래쪽에 있는 거 보셔야 돼요. 이거를 탑레벨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두 개의 함수는요 거의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함수와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의 메서드는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조금 일부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 사용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펑션이냐 메서드냐. 펑션은 어떤 클래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파일 안에서 모듈 안에서 def하고 만들어진 게 펑션.
그 다음에 메서드는 어떤 클래스 안에서. 우리 클래스 만들고 메서드 만드는 거 연습했었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이런 용어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그 문법을 공부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똑같은 히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인데 하나는 모듈에서 작성된 함수, 하나는 엑시스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서 작성된 함수. 그래서 정확한 문서를 보고 싶으시면 함수를 찾아갈 거냐, 메서드를 찾아갈 거냐. 그렇게 해서 문서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탑레벨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그릴 때가 아니에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그릴 때가 아니라 그냥 한 개만 그릴 때. 피겨도 한 개고 그 다음에 서브 플롯도 한 개고 피겨 한 개, 서브 플롯 한 개일 때 이때는 파이플럿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만 이용해 버리시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피겨 생성하고 서브 플롯 추가하고 이런 코드들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가 파이플럿 함수 호출. 그럼 얘가 이거 하나만으로 세 가지 동작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겨 객체도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서브 플롯 엑시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서브 플롯 객체도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프도 그려지고 그래프가 작성이 되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만 해주면 돼요? 옵션 그려주고 그죠? 옵션 그려주고 그리고 보여주고 자 옵션을 그릴 때는 자 볼게요. 옵션을 그리는 게 함수 이름이 달라져요. 위쪽에서는 우리는 X축 레이블, Y축 레이블 그릴 때 메서드를 사용을 했죠. 그죠? 메서드를 사용했죠. 누가 가지고 있는? 엑시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다시 얘기해서 서브 플롯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X축의 레이블이 그려지고 Y축의 레이블이 그려졌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액세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액세스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가 없죠. 그럼 X 레이블 작성하는 것도 Y 레이블 작성하는 것도 그 다음에 타이틀 작성하는 것도 전부 다 파이플럿 모듈에서 함수를 호출해서 옵션을 설정하셔야 돼요. 옵션 설정도 전부 다 파이플럿 모듈의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는. 그럼 뭘로 시작을 하시면 되냐면 PLT. 이게 까다로운 게 set 이런 함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set x 레이블이 없어요. 함수 이름이 좀 달라요. 그냥 x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들은 메서드 이름과 그 다음에 탑레벨 함수 이름이 똑같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함수들은 탑레벨 함수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이 좀 다르니까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뭐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엑시스 서브 플롯에서 우리가 사용한 게 아니라 파이플럿 모듈에서 직접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함수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네, 토탈 빌. 네, 이거 넣으니까 여기 토탈 빌이라고 들어갔죠. 들어갔고 Y축도 넣을까요? Y축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set Y 레이블이 아니고요. 그냥 Y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이틀도 찾아보면 set 타이틀이 아니에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냥 타이틀일 거예요. 그냥 타이틀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히스토그램이라고만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래프 보이기. 그래프 보여 주기. 이게 뭐냐면 PLT.show.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래프 한 개만 간단하게 그릴 때는 저는 파이플럿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릴 거예요. 파이플럿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릴 거고요. 이게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죠? 하나의 피겨 안에 여러 개를 그릴 때, 하나의 피겨 안에 여러 개를 그릴 때만 그 위쪽에서 있었던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할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 요번에는요. 한 개의 피겨 안에 한 개의 그 그래프만 그리니까 재미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 한 개의 한 개의 피겨를 먼저 만들 거예요. 한 개의 피겨 객체를 먼저 만들고요. 피겨에 서브 플롯을 두 개의 서브 플롯을 만들 거예요. 두 개의 서브 플롯을 위아래로 배치할 수도 있고 좌우로 배치할 수도 있겠죠. 상하로 배치할 거예요. 위아래로 할까요? 위아래로 배치할 거예요. 위아래로 배치한다는 얘기는 행이 늘어난다는 얘기일까요? 컬럼이 늘어난다는 얘기일까요? 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어, 그래프를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그린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린다는 얘기니까 이건 행이잖아요. 행. 그죠? 로우 0번, 로우 1번 이렇게 그죠? 행이죠. 그래서 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and rows를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위쪽에는 위쪽 엑시스라고 할게요. 위쪽 엑시스에는 어, 토탈 빌이라고 하는 토탈 빌의 히스토그램을 작성을 할 거고요. 작성을 할 거고 그다음에 아래쪽 축. 이거 S예요. 아래쪽 축에는 3점도 그래프라고 하는 걸 그려볼게요. 3점도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3점도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근데 두 가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X축에 그릴 데이터 그리고 Y축에 그릴 데이터 두 가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X축은 컬럼을 토탈 B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은 팁을 사용을 할게요. 삼각도 그래프가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제가 이거는 하나씩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피겨를 만드는 거와 서브플롯 만드는 거를 각각 따로따로 해볼게요. 따로따로. 그럼 제일 처음 단계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피겨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리턴 값은 피겨가 될 거고요. 피겨를 만드실 때는 plt.figura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네. 피겨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만들어졌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뭐예요? 피겨 객체의 서브 플롯들을 추가한다. 그렇죠? 그죠? 서브 플롯을 뭐라고 부르냐면 엑시스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는 제가 엑시스 1번, 2번 이렇게 할게요. 자, 엑시스 1번은 피겨에서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add, sub, plot. 자, 행의 개수가 몇 개예요? 자,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 아규먼트 3개를 넘기거나 아규먼트 1개만 넘기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아까 행의 개수가 2개라 그랬죠. 컬럼의 개수는 하나라 그랬죠. 그리고 위치는 1번 위치. 이게 위쪽에 있는 엑시스가 돼요. 위쪽에 있는 이게 위쪽 엑시스. 그러니까 위쪽에 나타나는 축이 돼요. 엑시스 1번이 그 다음에 엑시스 2번을 따로 만들 거예요. 자, 얘는 똑같은 함수를 호출하시는데 이렇게 호출해도 되죠. 행 2개, 컬럼 1개, 위치만 2번 이렇게 하셔도 되죠. 자, 얘는 아래쪽 엑시스. 2개 나왔죠. 자, 이렇게 호출하는 거는 어떻게 호출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얘는 add, sub, plot 하고서 2, 1, 2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죠? 행은 2개가 있고 컬럼은 하나가 있고 2개의 서브 플롯 중에서 두 번째 서브 플롯 이런 뜻이에요. 그죠? 요렇게 쓰는 거를 그냥 21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편한 방법 쓰시면 돼요. 둘 중에 편한. 자, 이거는 무슨 뜻이다? 행은 2개, 컬럼 1개, 그럼 서브 플롯 2개가 생기죠? 2개의 서브 플롯 중에서 1번 이렇게 쓴 거예요. 아셨죠? 그럼 얘는 뭐랑 어떻게 쓴 거랑 똑같아요. add 211 이렇게 쓴 거, add 서브 플롯이죠. add 서브 플롯 211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통일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일관성이 있겠죠. 한 가지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림을 그릴 준비가 됐어요. 여기에 그림을 그릴 준비, 여기에 그림을 그릴 준비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프 그린다. 그래프. 작성하는 거죠. 히스토그램을 그리겠다고 해서 위쪽 엑시스에 이게 위쪽 엑시스죠. 그죠? 그럼 엑시스 1번 히스토그램 히스트예요. 히스트 이렇게 하시고 x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값을 있어요. 전부 다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죠. x만 기본값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x 자리에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토탈 b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네. 요렇게 그려졌죠.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엑시스 2번에는 제가 무슨 그래프를 그리겠다고 했냐면 산점도라고 하는 걸 그리겠다고 했어요. 산점도는 함수 이름이 스캐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캐터는요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아규먼트가 2개가 있어요. x와 y 2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디폴트 값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설명된 대로 x는 팁스에서 토탈 b를 사용할 거고요. y는 팁스에서 팁을 사용할 거예요. 팁. 자, 그러면 어디가 나왔어요? 이게 나왔죠. 아래쪽 그래프가 나왔어요. 아래쪽 그래프. 네, 되셨습니까? 옵션 그 다음에 옵션들 설정해 볼까요? 네.
옵션. 네, 그래프 옵션들 해볼게요. 물론 그래프와 옵션을 같이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엑시스 1번 그리기 시작했으니까 거기에다 옵션들을 쭉 하고 엑시스 2번 그린 다음에 엑시스 2번의 옵션들을 쭉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순서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자, 우선 엑시스 1번이 있죠. 타이틀을 먼저 넣어볼게요. 메서드는 set title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토그램이라고만 쓸게요. 자, 여기에 타이틀 들어갔죠. 자, 이번에는 엑시스 2번에다가 타이틀을 넣어볼까요? set title 스캐터 플롯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죠. 자, 이게 좀 붙어 있죠. 이게 좀 붙어 있는데 이 이유는 이거는 좀 조절하실 수 있어요. 위쪽에 있는 서브 플롯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서브 플롯의 간격을 조금 조절하면 이거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 간격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X 레이블 한번 넣어볼까요? 엑시스 1번에다가 set X 레이블 하고서 가로축이 토탈 빌이었단 말이에요. 토탈 빌. 겹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지금 거의 안 보이죠? 토탈 빌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죠? 잘 안 보이죠? 엑시스 2번에서 set X 레이블 해볼게요. 자, 이것도 토탈 빌이에요. 토탈 빌. 얘는 보이죠? 얘는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폰트 크기나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Y축도 한번 설정해 볼까요? 엑시스 1번에 set Y 레이블. 여기는 개수예요. 그래서 개수라는 의미로 이렇게 썼고요. 얘는 아마 보일 거예요. 여기 카운트, 얘는 보이죠? 얘는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자, 엑시스 2번에서도 set Y 레이블. 여기는 팁이라고 그랬어요. 팁.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팁이라고 보이죠? 팁.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준다. 네. 그래프. 이게 뭐다? plt.show. 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약간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뭔가 옵션을 찾아서 조금 수정을 하시면 이 부분 보기 좋게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옵션은 나중에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두 개의 서브 플롯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서브 플롯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피겨를 먼저 만들고 피겨에 첫 번째 서브 플롯을 추가하고 그거를 축 1번, 엑시스 1번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피겨에다가 두 번째 서브 플롯을 추가하고 그거를 두 번째 축 이렇게 변수 이름을 준 거예요.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이렇게 변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축에다가 첫 번째 축에다가 그래프 그리고 옵션 설정하고 두 번째 축에다가 그래프 그리고 옵션 설정하고 그 다음에 쇼우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한번 쇼우를 해주시면 전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어요? 네.
자, 그런데 제가 1번하고 2번은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1번과 2번을 한 번에 끝냈을 때 밑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살짝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 되시죠? 되시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복사 좀 할까요? 요거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복사하고 거의 똑같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거의 똑같은 그래프를 그릴 건데 두 개의 서브 플롯을 위아래가 아니라 왼쪽 오른쪽 좌우로 배치를 할 거예요. 자, 이거는 로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늘어나는 걸까요? 컬럼이 늘어나는 거예요. 컬럼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왼쪽 축하고 오른쪽 축이 있겠죠. 그래서 왼쪽 축에 히스토그램 똑같이 그 다음에 오른쪽 축에 선점도 그래프 이렇게 그려볼 겁니다. 이번에는 배치를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것도 그래프 모양이 조금 겹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군요. 네. 일단 뭐 이렇게 그려보고요. 자, 두 번째 여기서는 피겨 생성과 서브 플롯 추가를 한 줄로 끝낼 거예요. 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거 하실 때는 PLT 파이플럿이죠. 파이플럿에서 무슨 함수 사용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서브 플롯들이에요. 서브 플롯들. 그죠? 로우의 개수, 컬럼의 개수 다 기본값이 있죠. 뭐만 주면 될까요? 컬럼의 개수만 주셔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n 컬즈 하고서 얘만 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n 로우스에는 뭐가 있으니까 기본값이 1이라고 있으니까 n 컬즈에만 2라고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리턴 값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리턴 값이 피겨고 두 번째 리턴 값이 엑시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맞죠? 그죠? 피겨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왼쪽 엑시스, 오른쪽 엑시스. 두 개가 벌써 만들어졌죠. 요거 하나로. 그죠? 자, 그런데 엑시스를 저장하는 변수 볼까요? 하나밖에 없죠. 자, 얘가 뭔지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엑시스 출력해보세요. 이렇게만 출력해주고 있죠.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대괄호 리스트에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 하나,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 하나. 두 개의 객체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서브 플러츠는요. 첫 번째 리턴 값은 피겨고요. 두 번째 리턴 값은 여기에 서브 플롯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만큼의 그 서브 플롯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리턴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인덱스 몇 번? 인덱스 0번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 숫자가 0.125, 0.11 요거 얘 위치 나타내는 거예요. 위치.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인덱스 1번 0.54, 0.11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자,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아시겠죠? 이 서브 플러츠를 이용하실 때에는 얘를 뭐라고 생각해서 얘를 배열이라고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어, 각, 이번 왼쪽부터 할게요. 두 번째. 왼쪽 축, 엑시스. 왼쪽 축에 그래프 그리기. 하고 옵션도 같이 할게요. 여기서는 자, 위쪽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이만큼의 이만큼의 코드의 위치를요. 여기로 가져가도 돼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코드는 요 밑으로 가져가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꼭 얘 그리고 나서 얘도 그리고 나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없어요. 그래프 그렸으면 거기다가 바로 옵션 설정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뭐 이거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네, 일단 그래프가 있으면 옵션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왼쪽은 어떻게 찾는다? 인덱스 0번으로 찾는다. 여기에 뭘 그리겠다? 히스트를 그리겠다. 히스트에서는 X축만 설정해 주시면 된다. 팁스에서 토탈 빌로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 그려졌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타이틀만 먼저 한번 넣어볼까요? 액시스 0번에 타이틀 넣으실 때는 set 타이틀 히스토그램 이렇게 한번 먼저 넣어볼게요. 여기 제목 들어갔죠.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 축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시스 축에 그래프 그리면서 그리고 옵션까지 설정을 할게요. 여기는 인덱스 몇 번이라고 쓰시면 돼요? 1번이라고 쓰시면 돼요. 1번이라고 그죠? 자, 선정도는 아까 스캐터라고 했고 스캐터는 두 개를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팁스의 토탈 빌 Y 팁스의 팁 네, 이렇게 주시고요. 그려지나 볼까요? 네, 그려졌고 그 다음에 엑시스 인덱스 1번 셋 하이트 여기서는 스캐터 플러스라고 쓸게요. 스캐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될까요? 그래프 보여주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프 보여주기는 필수점 show. 여기 X축 레이블이나 Y축 레이블 같은 것도 설정하실 때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서브 플러스 add 서브 플롯이라고 함수 메서드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때에는 변수를 하나씩 저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서브 플롯 만들고 변수에 저장하고 두 번째 서브 플롯 만들고 변수에 저장하고 그러면 이 변수 이름들을 가지고서 그래프도 그리고 옵션도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브 플러츠라고 함수를 이용해서 서브 플롯들을 만들었다면 여기에는 배열이 들어가는 겁니다. 배열. 아까 보여드렸죠. 얘가 한꺼번에 얘의 역할이 피겨를 만들어주는 것과 서브 플롯을 추가하는 것까지를 한꺼번에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엑시스 축들을 얘가 한꺼번에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턴해주는 엑시스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건 리스트잖아요.
리스트니까 어떻게 여기서는 인덱스를 써서 얘가 변수 이름이니까 인덱스를 써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요렇게 그 하나의 피겨 안에 하나의 화면 안에 2개 이상의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나중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나중에 피겨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행을 2개로 나누고 컬럼도 2개로 나눠서 여기에도 그래프 그리고 여기도 그래프 그리고 뭐 여기도 그래프 그리고 여기도 뭐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매트플롯립의 파이플롯 함수들을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하나하나 그래프들 하나하나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어요?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